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재명 대표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궁금해서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뭐 그마침 뭐 엄중한 상태고 우리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위기감이라는 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떤 중차대한 그 계제에 있다. 뭐 그런 의미지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혹시 그 얘기 나눠보셨어요? 정진상 실장 구속된 이후에?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고위전략회의가 있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일단 그러면 범죄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일단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해석론이지.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중요한 사건이고 세간의 이목이 온 국민의 이목이 다 몰려 있고 예. 무엇보다도 언론의 이목이 가장 뜨거운데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건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체포영장은 또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한 그 정진상 실장의 얘기가 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체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사유가 증거인멸로 아마 연결된 것 같은데 중한 범죄가 중한 벌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증거인멸 혹은 뭐 도주 우려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중한 범죄가 있다 없다 중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전제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장에 대한 그 큰 관심에 비해서는 충분한 영장 전담 판사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물론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서 범죄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증거라고 하는 게 그럼 범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해석이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거죠. 방금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러면 일정하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알 수 없고요. 네. 그러나 영장을 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뤘는지 모르겠으나 100%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적어도 한 PPT 쌍방간에 뭐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네. PPT 공방을 아마 영장 그 실질 심사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가 없잖아요. 예.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론적으로 중한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인데 네. 중한벌이 예상된다라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못 된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그 기소가 되더라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겁니까? 그 너무 많이 난 말씀이고요. 이제 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앞으로 2주간 예. 2주간이 아니라 20일간 이제 발부된 때로부터 한번 연장을 하면 그렇게 검찰이 전속적으로 신병을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남욱 김만배도 곧 뭐 석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소유지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어떤 적용된 혐의가 확장돼서 이재명 대표께까지 미치느냐 마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김용의 공소장이나 정진상의 공소장이나 성남 FC 사건 아시죠? 네. 그것도 지금 진행되다가 갑자기 뭐 중단된 건 아니겠지만 이제 관심에서 좀 벌어졌는데 다시 또 뭐 상기시키기에는 하겠지만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할 때 이재명 대표와의 공무관계를 거기다 썼죠. 반면에 김용의 뭐 공소장이나 또 정진상의 공소장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의 실명 언급은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정치 공동체라는 알 수 없는 그 비법률적 용어를 쓰긴 했지만 공무관계는 쓰질 못했죠. 이제 공소장에로 영장. 그렇습니다. 영장에. 그럼 네, 아직까지 영장에.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둘 다 공소장이라고 했거든요. 예. 하도 시작부터 몰아붙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제가요? 예. 뭘 뭐라고 검사같이 신문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아직 그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까지는 검찰은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보면서 예. 이거야말로 정치 수사라는 것을 검찰이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그래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소위 이익 공동체란 말은 판례에 나오는 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에 최진실이 받은 돈이니까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정치 공동체라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의 김용 공소장에다가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썼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 얘기는 그 정치 자금이 소위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영장 공소장을 방불케 하는 하도 압수수색영장이 자세하고 길어서 이게 공소장이구나. 그러니까 수사도 하기 전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유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공소 유지가 기정사실화돼 있구나 싶은데 그 정치 공동체라는 말은 사실은 명확하게 이 돈의 출처, 돈의 용처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었다라는 그런 물증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횡령죄에 있어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남의 돈을 내가 내 멋대로 쓰는 경우에 내 멋대로 쓴 경우만까지만 입증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구체적으로 썼다라는까지 원래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간혹 횡령 즉 슈킹한 소위 이제 마음대로 썼다라는 것의 입증이 좀 약할 때 용처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하죠. 쉽게 하면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 작업을 받았으면 같이 쓰지 않았겠느냐. 그냥 이런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 맞죠.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치 공동체라는 비법률적 용어를 통해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흠집내기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정치 기소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혐의점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지금 뭐 질문이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니 뭐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는 더 데까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예. 이제 지금 그 수사 그 진행 순서로 봐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언제쯤 그러니까 와서 조사 받으시라는 통보가 언제쯤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 정치탄압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의 이제 주요 회의에서 뭐 비공개적으로 연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연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 일흥의 공소시효가 12월 초입니다. 끝나는 게 그때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범 관계가 입증이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권오수 같은 주요 사범들이 다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공범 관계만 입증되면 뭐 내년 내후년 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나 무혐의를 하려고 작정한다면 12월 초가 됩니다. 종결 처리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종결, 즉 무혐의하지 못하면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회전이라는 게 빙빙 도는 회전이 아니고 대회전할 때 맞붙는다 할 때 그 대회전에
그래서 청무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아하. 회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회전에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12월 초다. 그러면 반대로 그쪽 수사, 즉 김건희 여사나 그 가족, 대통령의 가족 수사 부분, 공흥지구 장모 수사 다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알려지는 게 없잖아요, 언론에. 네네네. 반면에 이쪽 수사는 100대 0이잖아요. 뭐 박찬대 수석이 저 최고위원이 표현한 거 하면은 뭐 몇 242대 200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100대 0인데 이랬을 때 이재명 대표 현재의 수사 속도로 보면 연말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김건희 요인을 묻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이재명 요인을 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그렇게 들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들렸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여의도 일각에서 체포동의안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할 동의하십니까?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세요? 예, 거기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보고 나와서 조사 받아라.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해야 네. 그 전 단계가 있어야 체포동의안이 그러니까 국회로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진상 실장 사례가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나 나가겠습니다. 대접까지 하겠습니다 하니까 체포영장이 기각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소환을 했으나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는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소환 요구를 그 전에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박찬대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할 때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만약에 하면 응할 거냐 했을 때 성실히 응하겠다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답변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네. 그럼 체포동의안 날리고 싶어도 못 날리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건 박찬대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아 그래요? 그 판단이고 그때는 그때고 또 이때는 이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네.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보고 나와서 조사받으라면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응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 수사가 예. 맥락이 있는 수사다. 예. 맥락이란 말씀 아시잖아요. 예. 그 맥락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 검찰 대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양당 후보들에 대한 첨예한 법률적 범죄적인 그러한 어떤 그 논쟁이 붙었던 것이고 그것에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수사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정권 교체된 뒤에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맥락이 있는 수사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역시 맥락이 있는 수사다. 그런데 100대 0의 그런 일방적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까지도 저는 뭐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는 민주당 스스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오히려 이제 그 이것이야말로 국민적인 당원의 뜻까지 물어야 될 거다 그것까지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아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본인은 아마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여러 차례 붙었는데 네. 그 속에서 두 가지 즉 인사검증에서 나는 크게 권한이 없다.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인사검증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 두 번째 난 수사지휘 하지 않겠다. 저 박봉계 장관처럼 수사지휘 하지 않겠다. 예. 난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얘기해요. 예. 즉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인사검증과 수사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 야당의 당대표라도 죄가 있으면 그 덮을 수 없다라는 표현만큼 센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이라는 단서도 안 달고 질문에 죄가 있으면이라는 조건문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메시지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비정치인 장관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 얘기할 때면 그 사람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이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어떤 정쟁적인 뭐 정파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도 선입견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순전히 검사 출신으로서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뭐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그 태도의 문제. 그리고 그런 워딩 그런 문제는 정치인 장관 출신 뺨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수사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라는 확실한 메시지는 검찰 수사팀에 던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태도에 의해서. 노웅래 의원이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성격을 어떻게 그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급적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제가 본인을 한번 뵈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뵐 수 있으면 뵈려고 그러는데 이제 순망치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노웅래 의원님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이 결이 좋은 분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 왔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저도 역시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모 위원장 저 서초에 네. 이정근 위원장의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그때 워낙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네. 여파인데 현재로서는 뭐 압수수색을 2차례나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 구체성 같은 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이걸 뭐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당 소속 의원 7명이 주말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은 어제 또 헌법까지 거론을 했는데 네. 그 적절한 어떤 그러니까 처신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들 개개인은 자기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저는 뭐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나가시더라도 그러나 워딩은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기반한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자체는 뭐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